19번 가격 수용자인 기업의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Q는 생산량이다. 문제에서 가격 수용자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주어졌는데, 이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단기에 이윤극대화는 P는 MC의 조건에서 달성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P는 이제 문제상에서 가격이 뭐 얼마일 경우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이 MC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MC는 이 AC를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총 비용을 TC라고 하면 이것은 AC 곱하기 Q가 되고, 즉 총 비용은 여기다가 Q를 곱한 값이 되겠죠. 300 더하기 12Q 더하기 3Q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개의 비용은 이 총 비용을 Q에 대해서 미분하는 값이니까 12 더하기 6Q가 됩니다. 그리고 이윤 파이는 총 수입 마이너스 총 비용인데,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Q 마이너스 총 비용은 AC 곱하기 Q이고, 이것은 P 마이너스 AC 곱하기 Q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총 비용 함수에서 이 부분은 고정 비용이고 이쪽 부분은 변동 비용이죠. 그러면 평균 고정 비용은 Q분의 300이 되고요. 평균 가변 비용은 12 더하기 3Q가 됩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놓고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업 생산물의 가격이 132인 경우 이 기업의 이윤은 450이다. 생산물 가격 P가 130인데 이 기업은 P는 MC라는 조건에서 이윤극대화를 하게 되니까 MC가 아까 우리가 구한 12 더하기 6Q죠. 이것이 12 더하기 6Q라고 하면 넘겨서 정리하면 6Q가 120이니까 Q는 20이 됩니다. 그때 이윤은 이 이윤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데, P는 우리가 아니까 AC를 구해야 되죠. AC가 여기 있네요. AC에다가 Q는 20을 넣으면 이것은 15 더하기 12 더하기 60이 되고, 이것은 87이 되죠. 그러면 이 이윤식에서 P에서 AC를 뺀 132에서 87을 뺀 것에 Q를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것은 45가 되고 20을 곱하면 900이 이 기업의 이윤인데, 여기서는 450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생산물의 가격이 132에서 66으로 하락하는 경우 이 기업은 계속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평균 비용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기업은 평균 가변 비용보다만 크면은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P가 66이니까 이것이 MC와 같다고 해서 이 Q를 구하면 54 나누기 6이니까 Q는 9가 됩니다. Q가 9일 때 평균 가변 비용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되죠. 이 경우 평균 가변 비용은 12 더하기 27이 되고 이것은 39가 됩니다.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 비용은 이 평균 가변 비용에 평균 고정 비용을 더하면 되니까 평균 고정 비용은 이거죠. 9분의 300은 딱 떨어지진 않네요. 대략 33.3이 나오고, 그래서 평균 비용은 33.3에다가 39를 더하니까 72.3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격은 66인데 이것이
평균 비용보다는 작아서 이 기업은 Q는 9를 생산할 때 손실을 입게 되지만 이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는 높기 때문에 66 중에 39는 가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인 27은 고정 비용을 일부 상쇄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동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 생산물의 가격이 12 이하인 경우 이 기업은 조업을 중단한다. 조업 중단점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평균 가변 비용에서 최저점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겠죠. 최저점은 Q가 0일 때니까 12가 되니까 이 12보다만 크면 조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유리한데 12 이하인 경우에는 이 기업은 조업을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아래의 그래프는 사탕수수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S만큼 지급하기 전, 이것을 S1이라고 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후 S2라고 하는데 이것의 수요 공급 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래프에서 최초의 균형이 A점에서 있었는데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S만큼 지급해서 최초의 공급 곡선인 S1에서 보조금 S만큼 공급 곡선이 하방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점은 A에서 C로 변했는데 이때 보기에 옳고 그름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뭐 이렇다.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 가격, 거기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것이 소비자 잉여죠. 그래프상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소비자는 최초 균형점 A까지, 즉 Q0까지 소비하면서 최대 지불 의사 가격이 이 수요 곡선의 높이인데, 즉 전체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은 이러한 사각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은 이 P1의 가격에서 Q0의 수량을 곱한 이 사각형이 되고, 그렇다면 소비자 잉여는 이 삼각형 위의 면적, 이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금이 생산자에게 지급돼서 균형점이 C로 가면 소비량은 어떻게 되죠? Q0에서 Q1으로 늘고 가격은 P1에서 P2로 하락하죠. 그렇다면 이 소비자가 최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은 이 파란색 사각형이 되고요.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이 P2 가격의 Q1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니까, 즉 이 소비자의 잉여는 이만큼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보다. 그래서 P1 A, C, P2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P1 A, B, P3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을 봐야 되는데, 생산자 잉여는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에서 공급자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 즉 공급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을 뺀 금액이 생산자 잉여입니다. 그러면 최초 균형점 A일 때 이 생산자의 잉여를 구하면 생산자가 받는 금액은 이 P1의 가격에서 이 Q0만큼의 판매량, 이걸 곱한 것이 이 사각형이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되고, 생산자 비용은 이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생산자 비용이고, 그러면 이 사각형에서 이 부분을 뺀 부분이죠. 여기가 이 삼각형이 생산자 잉여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이 시점에서 균형이긴 한데, 실제 이 생산자는 이 S만큼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자가, 이 생산자가 받는 금액은 이 P3의 가격의 Q1의 수량인 이 큰 사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생산자가 지출한 비용은 이 바뀐 공급곡선이 아니라 원래의 공급곡선의 아래 면적인 이 부분이 되고, 그래서 결국 생산자 잉여가 이 부분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즉 P1, A, B, P3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니은에 보면 P1, A, B, P3만큼이라고 돼 있으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고요. 다음 디귿. 이 보조금을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의 양은 사각형 P2, CB, P3이다. 보조금 지급 후에 생산량이 Q1이고, 이 Q1까지 이 생산자에게는 단위당 S만큼의 보조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S 곱하기 0에서 Q1까지의 길이인 이 사각형, 즉 P2, CB, P3가 이 보조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금의 양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리을. 이 보조금 정책의 시행으로 사회적 후생이 증가했다. 사회적 관점에서 후생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보기고, 먼저 우리가 기억에서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을 아까 찾았는데 P1, P2, C, A인 사다리꼴이었죠. 그리고 니은에서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을 P1, A, B, P3라는 역시 사다리꼴을 면적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보조금 지급 후에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늘어난 잉여들인데, 그런데 이 전체 보조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었죠.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걷었겠죠. 그게 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계보다 더 큰 면적입니다. 즉 P3, P2, CB인 사각형이 세금의 크기였습니다. 디귿에서.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삼각형 ACB라는 삼각형만큼 사회적 후생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리을에서는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리을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